안녕하세요, 파르바십니다. 여행에서 길을 찾다. 오늘은 많은 여행자들이 걷고 싶은 길로 뽑은 산티아고 순례를 떠나볼 예정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산티아고 800km 프랑스 길을 여러 차례 걸었었습니다. 또 5월에 노을한 유채화 풍광이 그대로 떠오르는데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시간이 흐른 뒤에 마음속에 남는 기억들이 있다면 그 여행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산티아고는 어땠었는지 여행에 대한 갈증이 잠시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행했던 지역들 10개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파미르 하이웨이 중앙아시아죠. 두 번째 북미 최고봉 맥킨리, 세 번째가 산티아고 순례, 네 번째가 히말라야 네팔 트레킹. 아마 여기는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파푸아누기니의 코코다 트레일이라고 정글을 횡단하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가르왈 히말라야, 망가파르밭, 킬리만자로, 라틴 아메리카를 종단했었던 여행들. 장보고 탐사기지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여행을 꿈꾸고 의미를 찾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티아고 떠나보겠습니다. 누구나가 자기만의 그런 여행들을 꿈꿀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모토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자 하고요. 여행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며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여행을 통해서 얻는 거죠. 배낭 여행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녔었던 바이블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이 가이드북인데요. 토니 휠러는 1946년 영국 태생으로 아버지가 항공사 직원이셨어요.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했었죠. 1971년도에 배우자분 모린 힐러를 만나고 대륙을 횡단을 해서 호주까지 도착했었을 때 수중에 남은 거는 27센트하고 카메라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여행서적 시리즈를 계속 발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로닌 플래닛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닌 플래닛은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아주 특화된 가이드북이고요. 사진보다는 이런 풍부한 정보성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교한 지도, 현지 로컬을 이용한 교통, 숙박 추천이 잘 되어 있고요. 로닌 플래닛이면 믿고 가도 된다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실시간 변하는 정보들이 모바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이드북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녔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트래블 어원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동과 고난이라는 그 어원이 있고요. 로마 시대 때는 관계국 측에 한정돼 있었던 여행을 많이 했었고요. 중세 시대 때는 종교 순례가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순례까지요. 탐험의 시대 때는 마르코 폴로, 콜럼버스, 칭기스칸이 대륙을 제패를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류되는 기회가 되고요. 근대 여행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열차가 발달이 되면서 현대적인 여행사는 영국의 토마스 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는 스페이스X에서 우주까지 다녀올 수 있는 시대 여행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가늠을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초 스님이 계시죠. 인도의 성지 순례를 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의 이란 일부까지 여행을 마치고 실크로드 길에 두낭 막고굴에 해초 스님의 왕호 촌축국전이 발견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 여행가라고 하는 김찬선 선생님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본인이 세계 일주를 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시바이처 박사도 만나셨던 분인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이 됐고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행이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 동남아 위주의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했던 패키지 여행의 패턴들을 많이 따르게 되고요. 일본의 가이드북을 카피를 해서 참고를 하게 되고 또 점차 배낭여행 시대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 구석구석 한국 사람들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은 역사 문화의 교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안에서 마음껏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수 있는 길을 걸었었던 모험가들 한니발,
콜럼버스, 마르코폴로, 해초와 고선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순수한 삶 속에서 가치를 또 배우게 됩니다. 때론 탐험가들처럼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모험의 정신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총체적인 교과서가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향한 여행의 시작,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티아고 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사실 많고요. 외국 친구들이 왜 산티아고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냐고 물어봅니다. 산티아고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여행 에티켓을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글로벌 여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그런 위상만큼이나 그런 에티켓들을 많이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산티아고에서는 다국적인 사람들이 알베르게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웨이라는 영화, 아버지와 아들이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그 영감을 받고 영화를 만들게 됐죠. 아들이 산티아고에서 피레네를 넘다가 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유해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산티아고를 걷고자 했는지를 통해서 마틴 시니의 여행을 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 이 영화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산티아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PCT라고 해서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4,300km 여정을 겪는 와일드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PCT 걷기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시고 걷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으실 그런 영화로 추천을 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1993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례길이고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갔었고,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여정인데요. 1189년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세계 3대 성지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순례자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됐죠. 뭔가 신비의 영감을 찾아서 여행자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꿈으로 좀 정의될 수도 있을 건데, 여행의 꿈은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수호성인인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레콩기스타라고 이슬람하고의 전쟁 시기 때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이슬람 군대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사로서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형상화되어 있고, 이것은 이슬람과의 전쟁을 종교적 힘으로 한데 모으고자 한 상징화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배낭에 가리비 조개 껍데기를 달고 다니는데요. 순교한 야고보 시신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띄워버렸는데, 갈리시아 바닷가 해안에서 조개 껍데기들이 그 시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을 상징하는 이제 심벌이 되었고요. 안전을 지켜주고 정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산티아고는 순례자에게만 열린 도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종교와 역사의 흔적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중세시대 분위기의 건물들, 그리고 특히 골목들을 거닐면서 다양한 먹거리와 소소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행자에게 열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이 하얀 도화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떠난 여행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함께하면서 하얀 도화지 위에 회색돼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행자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인 그 생장에서 시작하는 프랑스 길을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 그리고 교통,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이 묵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 해안길, 스본에서 시작하는 포르투갈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시작하는 안달루시아길, 여러 길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유럽의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길 자체가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순례길이 되는 겁니다. 밀라노에서 마차를 끌고 오신 순례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왼쪽의 국기는 스페인 국기고요. 4개 큰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스크 지방의 이제 주기고, 오른쪽에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주기입니다. 바스크와 카탈루냐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1930년대 스페인은 내전으로 큰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전 세계가 파시즘,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이념 충돌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1936년부터 39년까지 3년간 총 40만 명이 사망하는 내전이 발발합니다. 프랑코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소련과 멕시코는 좌파 세력인 공화국 정부군을 지원을 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 반란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드리드 공화파 정권의 항복으로 프랑코는 정권을 얻게 되는데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전부 황폐화되고 말죠. 내전이 한창이던 당시 37년 4월 26일 게르니카에 24대의 비행기가 3시간 동안 폭격을 하게 되고요. 16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파리에 있던 피카소는 이 소식을 듣고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박람회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로 7.8m, 세로 3.5m의 캔버스에 그려진 이 그림은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찢어진 깃발, 칼, 동물들,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에 의해서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스페인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게르니카 작품은 프랑코가 사망한 뒤에 1981년 스페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지금의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순례자는 2006년도 14명에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8,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적으로는 스페인이 50%로 단연 많고요.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순례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8위 정도 되는데요. 산티아고에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뭘까요?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45%, 연령대는 30에서 60세까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종교 순례의 길로서 의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행자들은 종교를 떠나서 각자의 의미를 갖고 이 길을 걷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는 곳이기에 매너를 지키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순례지 삼아 떠나는 사람들이 여행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여행 순례자라는 애칭을 붙여봅니다.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볼 수 있는 사인들인데요. 길을 가다 보면 간혹 이 길이 맞나 하고 헤맬 수도 있어요. 뭔가 느낌이 올 땐 길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딘가에 노란 화살표 혹은 도로 위에 조개, 바닥에 문양, 산티아고를 상징하는 여러 표시들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프랑스길 800km 여정 출발 도시는 생장입니다. 순례자 사무실에서 순례자 여권인 크리덴시아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피레네 산을 넘기 위해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높은 산을 넘어야 하기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 달여 동안 걸어야 하는 장기 도보 일정이기에 자신의 체력 한계를 잘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레네는 고도차에 따른 기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곳이라 우천시 산행 저체온증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순례자 사무실의 권고를 따르고 안전한 도로로 우회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악지형에서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이크, 산악자전거로 피레네를 넘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피레네 산을 넘어서 스페인에서 처음 만나는 마을이 론세스바였습니다. 프랑스 샤르마뉴와 롤랑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중세풍의 건물, 성당, 그리고 숙박 시설들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아주 쾌적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알베르게 숙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실버 자원봉사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자치주인 나바라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바스크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스크는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축산업하고 관광업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는 소의 모습입니다. 나바라 왕국의 수도였던 팜플로나입니다.
걷기에 적응이 될 쯤에 처음 만나는 큰 도시고요. 팜플로나는 산테르민 축제로 유명한데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죠. 흥분한 소와 함께 달리는 소머리 축제입니다. 시내 중심과 시청에서부터 골목길을 관통해서 후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달리게 되는데요. 부상자, 사망자도 발생하는 위험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20만 정도 팜플로나 인구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는 중간에 머물게 되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을 좀 섭취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스티오 광장의 이루나 카페, 이 주변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골목을 거닐면서 해밍웨이의 흔적과 다양한 음식의 향연, 특히 스페인의 타파스 문화도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본격적인 걷기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아침 일찍 길을 나서게 되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에 25km 내외를 걷게 됩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은 길이 되겠죠. 시골의 마을길을 걷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평지길입니다. 멀리 고갯길에 풍차가 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순례자들을 형성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페르돈 언덕, 용서의 언덕입니다. 페르돈은 용서의 뜻이 있고요. 글쎄 무얼 용서해야 될지 아직은 아무 생각 없이 걷기에만 열중을 하게 되는 시기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듯 합니다. 언덕을 넘어서면 대평원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끝없이 가야 할 길이 펼쳐지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늘의 숙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부엔 까미노, 순례자들의 인사말인데요. 당신의 좋은 순례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팜플로나 알베르게에서 만났던 독일에서 온 부부신데 아침에 출발하려고 로비를 나섰더니 아주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아내분을 다독여 주시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여권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디다가 두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온 알베르게를 다 뒤져서 결국에 여권을 찾아드렸고요. 길 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무척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피레네를 넘는 분들은 800km 완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정으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까미노 순례자들을 위해서 길가에 놓여진 간식들입니다. 주인이 없는 무인 가판대도 있고요. 누구나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떠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푸엔테라 레이나 여왕의 다리입니다. 중세시대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유럽에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순례길이 이곳에서 하나로 모이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곳을 지나면 일출과 어우러진 강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카톨릭 종교를 가지신 분들만 오시는 곳은 아니고요. 누구나 열린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한 분들 중에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네팔 트레킹도 다녀오셨고 같은 모자 그리고 또 배낭, 스틱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항상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 사색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외국 친구들은 두 분 복장 때문인지 중국의 소림사 쿵푸 마스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터널에서 1시간을 기다려서 두 분 사진을 찍어드렸던 곳입니다. 나바라 지역은 북부 스페인의 와이너리로 유명한 곳인데요. 포도 농장들이 많고요. 저렴하고 좋은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라체 수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인데요. 왼쪽에서는 와인이, 오른쪽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순례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1891년 설립돼서 나바라 왕에게 와인을 공급했었던 농장이라고 합니다. 5월에 산티아고는 꽃이 만발한 시기인데요. 푸른 들녘에 노란 유채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조용한 마을을 지날 때 천천히 둘러보면서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걷고 목적지에 도착하기에 열중하다 보면 본래 여행의 목적이 무색해지기 마련인데요. 옛것의 문화가 남아있는 마을에서 느린 시간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들과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경쟁심도 느끼게 되는데요.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또 걷기 때문에 배낭과 그 뒷모습만 봐도 얼핏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 초원을 걸어갈 때도 있는데요. 이런 길을 걸을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좋으실 듯해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 안의 스트레스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가을 분위기인데요. 산악지역이라 멀리 설산의 풍광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란 화살표와 조개 모양의 표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온 엄마와 아들입니다. 이 두 분도 800km 내내 만났던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항상 거리를 두고 다녔는데 제가 친해지고 나서
두 분 사진을 좀 찍어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졌는지 손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도보뿐 아니라 자전거로 순례를 하는 여행자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씩씩하게 여행을 잘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 속에서 아웃도어 환경을 접하면서 여행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산티아고에 왔다고요. 그러나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좀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콤포스텔라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조급해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짜여진 하루 일과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걷고 있는 자신을 좀 다독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질녘엔 하늘이 붉게 노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바라를 지나면 리오아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도 스페인의 대표적인 포도산지인데요. 스페인의 식도락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지나게 됩니다. 로그로뇨, 산토 도밍고 칼사다, 나에라를 지날 때는 스페인의 문화를 좀 즐기면서 현지인의 삶을 느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같은 밀밭 농장입니다. 봄과 가을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걷기 좋은 계절은 5월, 9월이 아닐까 합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고요. 11월에는 빨리 추워져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베르게 문을 닫는 시기입니다. 순례자 여권을 크리덴셜이라고 하고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 알베르게에 숙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매 도시에서 상징적인 스탬프를 기념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숙소, 성당,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은으로 장식된 이런 이쁜 열쇠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 꼬마들이고요. 너무 밝은 모습이 보기 좋죠. 숙소에 도착하면 마을 산책을 즐기곤 합니다. 마을 중심에는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장면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촬영은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전쟁 상황을 재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서는 함께 사진도 찍고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산티아고까지 518km 남았습니다. 걷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여행자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부르고스는 1492년까지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수도였던 큰 도시입니다. 스페인 내전 시기 때는 프랑코 측의 본거지이기도 했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3대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메스타고어는 스페인의 한가운데 610m에서 760m 평균 고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의 5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의 큰 중부 영역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없고 햇빛이 강한 메스타고원을 지날 때는 순례자는 항상 유의를 해야 합니다. 낮에 더운 열기가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고요. 큰 일교차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온 여행자인데요. 다리에 무리가 가서 붕대를 감고 나무를 지팡이 삼아 걷고 있습니다. 순례길에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여행자의 뒷모습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평원이고요. 시야가 열리고 끝없이 펼쳐진 길을 걷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녀가 너무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길 위에서 자주 만나서 친해졌었던 분인데요. 매일같이 옷을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배낭에 양말을 매달고 건조하는 모습이고요. 마스코트 인형도 달기도 하고 또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나팔은 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아스팔트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비포장길보다 발에 무리가 갑니다. 물집이 잡히지 않게 자기 보조를 잘 맞춰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온타나스는 메스타 고원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고요. 힘들게 고원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담장 위에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머리를 비벼댑니다. 놀고 싶은 거죠.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동물들과도 교감하는 여행자는 여행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디아 델 까미노에서 프로미스타까지 가는 시골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한 길이고요. 강을 사이로 나무 그늘 아래를 걷는 느낌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좋은 풍광도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예상치 못한 풍광을 마주하게 되죠. 하루 종일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요.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더웨이 영화를 촬영했던 카페인데요. 본인이 나온 부분을 계속해서 리플레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모는 돼지 다리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스페인 대표 음식인데요. 와인과 함께해도 좋고 도토리만 먹고 자란 이베리코 하모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카스티아 레온 지방의 레온주, 이 중에 가장 큰 주도가 레온인데요. 대성당은 1747년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지어졌어요. 직사각형의 바실리카 양식의 배치와 바로크 양식의 예술적 가치가 표현된 건축물입니다. 800km 여정이 아니라도 이곳 레온에서부터 길을 걷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산티아고를 2번이나 오셨던 분이세요. 처음 여행 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호텔에서 여권과 지갑을 도난당하셨습니다. 큰 계획을 갖고 오셨을 산티아고인데 집중이 안 되셨을 거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주를 잘 해주셨습니다. 레온에 도착했을 때 마드리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 다시 한번 찾으셨고요. 연세에 비해서 체력 관리도 잘 해주셨습니다. 알베르게에서는 순례자들이 대부분이기에 큰 도난 사고는 없지만 각자 개인 물품, 귀중품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스트로가는 로마 성벽의 흔적, 오랜 건축물들로 중세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가 주교궁은 스페인 건축의 거장 가우디의 작품인데요. 초콜릿으로 유명하기도 한 마을입니다. 시청광장 주변으로 아기자기한 골목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벽화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미친 스토리가 있는 그림들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산티아고까지 남은 거리 260km, 800km 길에서 몇 번의 고개를 넘게 되는데요. 노을이 아름다운 산골마을 폰세바돈을 거쳐서 철의 십자가를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쉼없이 걸어온 순례자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인데요. 십자가 아래 순례자들이 올려놓은 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이 담긴 흔적들입니다. 누군가의 사진, 인형, 반려견, 목걸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순례자에게 아마도 지나온 삶의 시간이 교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넘는 고개, 철의 십자가입니다. 현지 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나갑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지만 사색에 잠기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표한 마을까지 그저 걸을 뿐입니다. 비석이 새긴 조개 문양의 까미노 사인입니다. 정말 큰 물고기인데요. 요리사분의 손길을 통해서 고급 요리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폼페라다는 템플 기사단의 성이 있는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광업의 중심지였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금광산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박물관에 기사단과 관련된 여러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 중심에는 1673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엔시나 바실리카 성당이 있고요. 바로크 양식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탈환 이후에 유럽의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를 찾게 됩니다. 프랑스 왕국의 9명의 기사들이 순례자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템플 기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1139년 교황청의 칙서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고요.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기사 수도회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금융의 중심 기관으로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흰 바탕 위에 붉은 십자가 그려진 심벌이 유명하고요. 성전 기사단은 프랑스 국왕 필리페 4세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기사단에 큰 빚을 지고 있던 국왕은 3천여 명의 수도사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단에 누명을 씌우고 1307년 10월 13일 고문과 화형식을 행함으로써 기사단은 해체가 됩니다. 피해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함을 나타내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무어인들과의 전쟁, 레콩기스타를 시작한 스페인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은 템플 기사단원들을 받아들이는데요. 기사들은 스페인 왕들을 도와서 무어인들과 싸움을 이끌고 순례길의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코엘류의 순례자 책에서 이 성을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검의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여행자들은 현재의 시간에 큰 의미를 두게 마련입니다. 깨어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거운 배낭을 맨 여행자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 오세이브로를 오릅니다. 10월의 끝인데도 고도 때문인지 늑설이 내렸고요. 설경의 풍광들을 보는 것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을 넘으면 마지막 갈리시아 지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산의 정상에는 아주 영험한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성체와 성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잊혀졌던 산티아고 길을 노란 화살표를 처음 만들어 정비하시고 순례자들을 위한 열린 길로 헌신하셨던 엘리아스 발리나 신부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코엘류는 이곳에서 검의 비밀을 찾게 되는데요. 과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점차 천천히 걷게 됩니다. 이제야 주변의 작은 것들도 눈길이 갑니다. 마음의 평정, 여유를 얻고 무언가의 아쉬움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왼쪽 길은 긴 코스, 오른쪽 길을 택하면 짧은 코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여행자들이 왼쪽 길을 선택을 합니다. 더 오래 걷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을 사모스 수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1500년에 은둔의 수도원이 있는 사모스인데요. 수도원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경치를 마음에 담으면서 걸어갑니다. 누군가의 신발이네요. 100km 표지석은 상징적입니다. 아직 100km가 남았지만 그 아쉬움이 커지는 곳입니다. 포르토마린 마을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아래 미뇨강이 흐르고 있는데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다리를 12세기에 다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강 아래에 있습니다. 1962년 지금의 다리가 건설되었는데 주변에 큰 댐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수몰되게 됩니다. 다리 끝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오르면 중심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나귀도 산티아고 길을 함께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부터 어린 당나귀와 함께 오신 분들인데요. 한나절을 같이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차 뒤에는 캠핑 도구와 당나귀가 먹을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힘들어 했었는데 한참을 가다 다리 처마 밑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수건을 꺼내서 당나귀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산티아고에 왔습니다. 시내에 들어가기 전 환희의 언덕입니다.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방문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서포터즈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과 함께 순례를 마치셨습니다. 생장에서부터 800km를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콤포스텔라로 입성하는 길이고요.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긴 여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가장 아름다운 두 순례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광장입니다. 함께했던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고요. 서로가 포옹을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저의 마스코트 펭귄, 남극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꽤나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피니스테레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성지 순례를 할 때 성모님이 돌배를 타고 와서 도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고요. 0km 표지석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영원히 가시지 않은 순례자들은 며칠 동안 이곳까지 걷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타르밭의 산티아고를 함께 했습니다. 여행은 경험과 비용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도보 여행이라도 그 여정을 마치고 마음속에 깊이 남는 길이었다면 진짜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엘류가 순례길에서 찾은 검의 비밀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에게 말하는 울림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을 갖고 여행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길 위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대문을 열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순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여행, 여러분의 산티아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